KBO 리그가 시작된 지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고 10개 구단의 전력도 점차 뚜렷하게 층이 나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KIA가 추격 흐름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전체 판도는 여전히 3강, 4중, 3약 구조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LG, KT, 삼성으로 구성된 상위 3개 팀이 끝까지 선두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이들 가운데 한 팀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확률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KBO의 특성상 정규 시즌 1위, 즉 페넌트레이스 정상에 오른 팀이 한국 시리즈까지 이어서 재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18년 두산이 2위 SK를 제압한 흐름이 있었고 2001년과 2015년에는 삼성이 3위 두산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정규 시즌 1위 팀이 최종 우승까지 가는 구조가 거의 굳어져 있다. 결국 페넌트레이스 1위는 사실상 통합 우승과 맞닿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 3강 구도에서 어떤 팀이 전반기 흐름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핵심 기준이 되는 선발 투수 전력부터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LG가 상위권 팀들 중 오히려 가장 불안 요소가 많다. 시즌 내내 이 약점이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도 선발진이다. 국내 선발진은 임창규를 제외하면 확실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유영찬의 이탈이 치명적이었다. 그 공백 이후 팀은 연속 역전패를 겪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감독은 고육지책으로 손주영을 마무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결단까지 내렸다. 일종의 전력 재편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16세이브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으로 버텨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선발 로테이션 붕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외국인 투수 구성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치리노스는 허리 부상 이후 구속 회복에 실패했고 결국 팀을 떠났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토로스도 역시 14경기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4.03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에이스다운 압도감이 부족하다는 점이 계속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그나마 희망은 아시아 쿼터 자원인 라클란 웰스다. 1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점사치를 기록하며 사실상 LG 선발진을 지탱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 선수가 없었다면 현재 순위 경쟁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반기 기준 LG의 가장 가치 있는 선수는 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있다. 그래서 팀은 새로 영입한 불펜 자원 약셀리오의 활용을 통해 균형을 찾으려 한다. 손주영을 다시 선발로 복귀시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또는 불펜에서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장현식이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LG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KT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선발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완벽하지도 않다. 사울은 9위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평균 자책점이 4.2로 다소 높다. 그래도 이닝 소화 능력은 괜찮고 9위도 나쁘지 않아 후반기 반등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핵심 전력인 보실리가 어깨 부상으로 6주에서 7주 이탈하게 된 점도 악재다. 대체 외국인 선수 로원의 활약 여부가 6월과 7월 순위 싸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실리는 부상 부위 특성상 복귀 이후에도 기존 기량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다. 결국 KT는 소영준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는 팀의 중심 미들 선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꾸준함이 장점이다. 큰 불안 요소는 적지만 뒤를 바치는 불펜층은 확실히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고용포의 부진이 눈에 띈다. 지난해와 같은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자책점 4점, 이 8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도 6월 들어서는 폼이 올라오고 있어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원석 역시 평균 자책점 5.56으로 불안한 흐름이다. 배재성, 한차연, 문용 등도 있지만 아직 확실히 검증된 자원은 아니다. 전력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반면 삼성은 선발 안정성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팀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수 후라두는 많은 이닝을 책임지며 리그 최상위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브로클린 역시 준수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확실한 에이스 원태인의 존재가 크다. 용병과 국내 에이스 조합만 놓고 보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의 선발진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납수도 나쁘지 않다. 장찬희는 신인임에도 초반 로테이션을 잘 소화했고 양창섭 역시 꾸준히 기회를 받으며 로테이션을 지탱하고 있다. 최원태도 건강하게 돌아오며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활용 가능한 투수 자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이들 세 선수의 기량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후반기 퍼포먼스 유지 여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마지막으로 공격 생산력을 보면 팀 OPS 기준 LG는 0.757, KT는 0. 공격 생산성을 기준으로 보면 LG의 팀 OPS는 0.757, KT는 0.776, 삼성은 0.775로 집계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세부 지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장타 생산력을 나타내는 수치에서는 삼성이 가장 앞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LG가 0.398, KT가 0.404, 삼성은 0.406으로 확인된다. 홈런 개수만 놓고 보면은 LG와 삼성이 각각 63개로 동일하고 KT는 49개로 뒤처져 있다. 총 득점에서는 LG가 370점, KT가 405점, 삼성은 379점을 기록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장타의 힘은 삼성, 전체 타격 효율은 KT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구조로 해석된다. LG의 경우 한방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평가된다. 다만 잠시를 홈으로 쓰는 환경을 고려하면 삼성과 비슷한 수준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장타 생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중심에는 오스틴이 있다. 그는 현재 OPS 1.067을 기록하며 리그 최상위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홈런 역시 2위를 기록 중이며 팀 전체 홈런의 13%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LG 공격의 핵심 엔진이다. 득점이 필요한 순간마다 3번 타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성장축은 송찬혜다. 잠재력이 드디어 폭발하면서 팀 공격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OPS 2 수준과 8홈런을 기록하며 오스틴 다음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수가 이탈하고 홍창기의 타격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송찬의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이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최소 2경기 이상은 더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정민 역시 제한된 출전 속에서도 OPS 1.003을 기록하며 효율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 수는 많지 않지만 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흐름이다. 유틸리티 자원인 현송호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며 맥스를 강화하고 있다. 예상 밖의 선수들이 좋은 흐름을 만드는 동안 오히려 기대를 받던 선수들의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귀한 선수들은 아직 완전한 페이스를 찾지 못했고 정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지환과 박동원 역시 나쁘지는 않지만 더 높은 생산력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홍창기가 있다. 그를 기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활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출루율은 0.38 수준으로 준수하지만 타율 0.241, 장타율 0.187이라는 수치는 1번 타자로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결국 타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즌 초반 가장 강력한 타선을 예상받았던 팀은 삼성이다. 다수의 장타자와 함께 최원구의 합류까지 더해지며 기대치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대만큼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디아즈가 있다. 지난해 대비 장타 생산이 줄어들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OPS는 0.843으로 나쁘지 않지만 홈런이 13개에 머물러 있는 점이 문제다. 장타율 0.477 역시 기대 대비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중심 타선에서 확실한 파괴력을 보여줘야 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또 다른 변수는 강민이다. OPS 0.71, 이 홈런 4개로 예전과 같은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에이징 커브가 눈에 보이는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 입장에서는 포수 포지션의 대체 자원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중심 타선의 힘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구작은 OPS 0.923, 최용원은 OPS 0.88, 뮤지언은 OPS 0.817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불만이 나오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리그 상위권 타선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박승규의 성장이 결정적이다. 그는 사실상 완전히 주전급으로 올라서며 OPS 0.9, 29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타선의 깊이를 크게 강화했다. 결국 삼성 타선의 핵심은 연결구조다. 구자욱, 최용호, 박승규로 이어지는 라인은 언제든 홈런 20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중장거리 조합이다. 상대 입장에서는 쉽게 피해갈 수 없는 타순 구조다. 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연결고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부상에서 돌아온 김용훈과 이재현은 아직 완전한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회복 속도는 팀 전체 공격력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KT 쪽에서는 FA 영입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심 자리를 꾸준히 문제로 안고 있던 팀 상황에서 최원준의 합류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빠른 발과 안정된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폭발적인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타율 0.38 수준, 출루율 0.46으로 리그 최상위권이며
장타율도 0.528에 달한다.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팀 전체 구조를 바꾼 핵심 영입으로 평가된다.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시즌 최대 반전 스토리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에서 보여준 경험이 KBO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완전히 다른 선수로 재탄생한 모습이다. 슈퍼솔저형 일본 타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 힐리어드가 부진하던 시기에는 KT 팬들의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타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힐리어드는 17경기에서 OPS 0.901을 기록하며 확실한 상위권 생산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리그에 적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성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현수 역시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5홈런과 OPS 0.775를 기록하며 몇 년간 유지해온 평균적인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역할을 해주는 유형으로 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원이다. KT의 가장 큰 무기는 의외로 타격보다 출루 능력이다. 팀 출루율이 0.371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강점이다. 허영민은 출루율 0.394, 김민혁은 0.387, 김상수는 0.396으로 모두 안정적인 출루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이 크게 주목받지 않는 선수들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높은 출루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KT 타선의 특징이다. 여기에 안현민이 3번 타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흐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는 출루와 장타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며 현재 타율 0.37, 출루율 0.5, 장타율 0.624, 홈런 4개를 기록 중이다. 아직 경기 수는 많지 않지만 기대감은 매우 크다. 결국 KT의 성패는 이 출루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단순한 장타 중심팀이 아니라 출루 기반으로 점수를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LG는 백스, 삼성은 장타, KT는 출루라는 각각의 색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 보면 LG부터 변화가 크다. 마무리로 이동한 손주영은 20.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0.87, 16세이브를 기록하며 유영찬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다만 WHIP 1.31이라는 수치는 마무리 투수 기준으로 보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현재 리그 마무리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성적이다. LG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김진성, 김영호, 우강훈 등도 불펜을 구성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 부담이 점점 드러나는 모습이다. 특히 김진성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누적 피로가 쌓이고 있다. 김영호는 27경기 23.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점치를 기록 중이지만 WHIP 1.37, 승계주자 득점률 46%로 세부 지표에서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더 성장해야 하는 단계다. 새 외국인 불펜 자원인 약셀리오스는 구속은 빠르지만 장타 허용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아직 적응 단계로 평가되며 빠른 안정화가 필요하다. 후반기 LG 불펜 운영의 핵심 변수는 이 선수의 자리잡기 여부에 달려있다. KT 불펜은 박영현, 주건, 손동현이 중심을 잡고 있고 우규민, 전용주가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지만 아시아 쿼터 투수 스기모토가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반기에는 추가적인 보완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 불펜은 전반적으로 탄탄하다. 김지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WAR 수치구와 WHIP 0.98, 평균 자책점 2.87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승민, 배찬승, 최지광, 김태훈, 미야지까지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며 좌우 균형도 잘 맞춰져 있다. 특히 이승민은 구속이 압도적이지 않지만 체인지업과 제구를 활용한 투구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 패스트볼 제구가 개선된다면 더 큰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최종 결론이다. 후반기 순위를 예상해보면 1위 가능성은 여전히 LG가 가장 높다. 옙스의 깊이, 감독의 운영 능력, 프런트의 지원, 그리고 팀 전체의 승리 경험이 가장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수비력은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이것이 강팀의 근간이다. 삼성은 반전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이다. 원태인의 에이스 역할, 이재현의 복귀, 김영웅의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다. LG는 수성의 입장이다. 문보경과 홍창기의 폼 회복, 장현식의 선발 전환 카드, 그리고 외국인 전력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KT는 안현민, 최현준, 필리어드 삼각편대를 얼마나 살리느냐가 핵심이다. 여기에 고영표가 지난 시즌 수준의 퍼포먼스를 회복한다면 충분히 선두 경쟁도 가능하다. 남은 시즌은 결국 이 세 팀의 싸움이다. 어떤 팀이 마지막까지 웃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